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Unnest Interval Valued Decomposition Integration More for Stock Price Prediction Based on Comprehensive Picture Extraction and Optimized Deep Learning입니다. 복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주식 가격의 예측 문제를 다루는 최신 연구인 Unnest Interval Valued 디컴포지션 인테그레이션 모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통적인 주식 예측 방식은 시계열의 단일 지점값, 즉 종가 등의 포인터 데이터를 활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가격의 고점과 저점, 변동폭 등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단일 수치로는 이러한 가격의 전반적인 움직임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구간값 시계열이라는 기법을 기반으로 하는 예측 접근법을 채택하였습니다. 기존 연구들이 갖고 있는 내적 정보 한계나 외적 요인 반영 부족 아니면 하이퍼 파라미터의 설정 문제 등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논문이 제안하는 전체 예측 구조는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FIVMD라고 하는 피드백 베이스드의 인터벌 베리에이셔널 모드 디컴포지션을 통한 구간 시계열 분해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최적의 모드 수를 자동으로 탐색해서 내적 특징을 효과적으로 수출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외적 요인 분석 단계로 LGBM을 활용해서 유의미한 요인을 선별하고 AE를 통해서 차원을 축소해서 결과적으로 과적합과 연산 복잡도를 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WOA 기반의 LSTM을 통해서 예측을 수행을 하고 이를 비선형적으로 통합해서 최종적으로는 고가, 저가 예측값을 산출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피겨 2의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연구의 핵심 기원은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 VMD 기법의 단점을 보완하고 모드수를 자동 결정하게 만드는 FI-VMD를 제안했고요. 두 번째로는 LGBM과 A를 결합해서 다별량 외부 요인 중에서 핵심 요인을 선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압축하는 외부 특성 추출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셋째로는 WA LSTM 기반의 비선형 통합 예측 방법을 통해서 예측 정확도를 극대화했습니다. 넷째로는 다양한 실험 결과를 통해서 SZI나 SSEC, CSI100 등의 중국 주식시장 대표 지수에서 본 모델의 예측 성능이 가장 기존 대비 월등히 향상됨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리터러처 리뷰입니다. 해당 슬라이드에서는 통계 기반의 주식 예측 모델들에 대한 개요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아리마, 갈치, 알치 등이 있으며 이들은 일정한 시계열 패턴이 존재하는 경우에 강력한 예측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치는 시계열의 이분상성을 모델링해서 시장의 급등락 패턴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비정상적이고 다양한 외부 요인 충격에 의해서 구조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정상성과 선형성에 기반한 모델은 현실 데이터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들 모델은 일반적으로 포인트값, 즉 종가 중심으로만 모델링되며 변동 구간 정보는 다루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측 정확도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를 합니다. 다음은 기계학습 기반 접근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서포트 벡터 머신, SVM과 랜덤 포레스트, 그리고 순환신경망 기반의 RNN과 LSTM이 있습니다. 특히 LSTM은 시계열에서 중요한 장기 의존성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으며 금융 시계열 분석에서도 성능이 입증된 모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딥러닝 모델들은 다음과 같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델 학습 결과가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에 매우 민감하다는 점입니다. 학습률이나 노드수, 드롭아웃 비율 등 수많은 요소가 결과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지역, 옵티멈에 빠지기 쉬워서 예측이 불안정할 수가 있고, 셋째로는 데이터 차원이 높을 경우에 과적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즉, 기계학습은 강력하지만 단독으로는 신뢰성 있는 예측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위 두 가지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분해와 통합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예측 모델이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VMD-LSTM이나 CEM-DN-GRU 또는 ARIMA, WOA-LSTM 등과 같은 구조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먼저 원시 시계열을 다수의 하이 모드로 분해해서 노이즈를 줄이고 각 모드를 예측한 후에 통합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포인트 포레캐스팅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즉, 고점과 저점이 이제 구간 정보나 시세의 불확실성 요소까지는 반영하지 못합니다. 또한 많은 경우에 분해 단계에서는 사용하는 VMD의 모드 수를 보통 임의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지나친 분해는 오히려 노이즈를 유입시키고 예측 정확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 논문의 문제의식과 해결 방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존 연구의 주요 한계는 첫 번째로는 대부분의 모델은 종가 예측 중심이며 주가의 고점과 저점을 구간값으로 모델링하는 접근은 드뭅니다. 둘째로는 외부 요인, 예시로는 환율, 금리, 글로벌 지수 등을 고려하더라도 무작위적으로 포함하거나 차원 문제로 인해서 예측이 오히려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셋째로는 분해 기법, VMD 등은 이제 모드 수를 수동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과적 분해나 오버피팅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해당 논문은 다음에 세 가지를 통해서 위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FIVMD라는 새로운 피드백 기반의 분해 기법을 통해서 최적 모드 수를 자동으로 탐색하였습니다. LGBN과 오토인코더 A를 통해서 이제 외부 요인을 선별하고 압축함으로써 고차원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예측 모델은 WOA를 통해서 LSTM 하이퍼 파라미터를 최적화하고 예측 성능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를 하였습니다. 즉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의 단점을 보완하고 보다 실용적이고 안정적인 주가 예측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메소돌로지입니다. 해당 슬라이드에서는 본 논문이 제안하는 전체 프레임워크를 소개하겠습니다. 해당 모델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FIVMD 기반의 다중 스케일 분해 단계입니다. 여기에서는 고가와 저가로 구성된 구간 시계열 데이터를 중심점과 반경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다양한 주파수 성분으로 분해해서 트렌드와 전차를 수출합니다. 두 번째로는 외부 요인 처리 단계입니다. 다양한 외생 변수 중에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만을 LGBN 기반으로 선별을 하고 이를 오토인코더를 통해서 압축함으로써 불필요한 노이즈나 과적화 위협을 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측 및 통합 단계입니다. LSTM 모델을 사용해서 시계열 데이터를 예측하고 이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는 WA, 최적화 기법을 통해서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측의 정확도뿐만 아니라 안정성까지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 세 단계를 시각적으로 요약한 흐름도입니다. 전체 파이프라인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후 설명에 기반이 됩니다. 해당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구간 시계열 표현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주가 예측 연구는 하루의 종가만을 예측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투자자들은 하루의 고점과 저점, 즉 주가의 변동 범위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이제 단일 수치로는 이러한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충분히 반영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인터벌 빌리어드 타임 시리즈, 즉 구간값 시계열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루의 고가와 저가를 기반으로 두 개의 실수형 시계열로 분해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중심값 CT로 이는 고가와 저가의 평균으로 계산되며 주가의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반경 RT로 고가와 저가의 차이를 절반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는 주가의 불확실성이나 리스크 크기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나눠진 중심값과 반경 시계열은 이후에 FIVMD 분해 단계에서 각각 다르게 처리되고 외부 요인 연결 및 예측 모델에서도 별도로 사용됩니다. 즉 단일 시계열 예측보다 훨씬 정교하고 정보가 풍부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슬라이드에서는 기존 기법인 Variational Mode Decomposition 그리고 본 논문에서 제안한 확장 기법 FIVMD 기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VMD는
제 주어진 시계열 ft를 여러 개의 IMF, 즉 내재 모드 함수들로 분해하는 기법입니다. 각 모드는 서로 다른 중심 주파수 오메가 k를 가지며 좁은 주파수 대역에 제한한 성분이 되도록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이 최적화는 두 번째 수식처럼 정의가 됩니다. 즉, 각 모드를 히브리드 변환 후에 시간 도함수를 취하고 중심 주파수만 남기기 위해서 데모듈레이션을 한 후에 전체 모드들의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최적화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수식은 레그랑기안 방식으로 풀게 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항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가 각 모드의 시간 주파수 에너지 항, 두 번째가 원신호와 모드들의 합 간의 차이, 세 번째가 제약 조건을 위한 라그랑지 승수항입니다. 실제 최적화에는 이제 ADMM 방식으로 반복 수행되며 각 반복 단계마다 모드 주파수의 오메가 K 라그랑지 승수를 다음과 같이 갱신을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의 한계가 더 분명합니다. 바로 분해할 모드수 K를 사람이 사전에 정의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서 과분해나 정보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FIVMD라는 개선 구조를 제안합니다. FIVMD는 기존의 VMD의 수학적 구조를 유지하되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별점이 있습니다. 중심값 C와 반경 R, 시계열에 대해서 각각 독립적으로 적응을 하고 분해 결과에 대해서 CE, 코렐레이션, 엔트로피 기반 유사도 평가를 수행을 합니다. 유사도가 감소하는 시점에서 분해를 종료해서 모드수를 자동으로 지정을 합니다. 이로써 VMD의 강점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사전 설정 없이 최적 분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해당 슬라이드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FIVMD 알고리즘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VMD는 입력된 시계열을 한 번에 K개의 모드로 분해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FIVMD는 그와 다르게 두 개의 모드로 반복적인 분해를 수행하며 그 과정에서 각 단계의 모드 간의 유사도를 평가합니다. 처음에는 중심값 CT 혹은 반경 RT 시계열을 입력으로 해서 두 개의 모드 VMD를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두 개의 IMF가 생성이 되는데 이 중에서 첫 번째 IMF는 보존을 하고 두 번째 IMF를 잔차로 간주해서 다음에 반복 입력 신호로 사용을 합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생성된 IMF들 간의 유사도를 CE 기반으로 측정을 합니다. 논문에서는 수식은 다음과 같이 유사도를 평가를 해줬습니다. 즉 가장 최근에 생성된 IMF와 그 이전에 생성된 IMF 간의 평균 유사도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때 유사도가 감소하기 시작하면 이제 PN이 PN-1보다 작을 때 추가 분해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알고리즘을 종료합니다. 결과적으로는 FIVMD는 적절한 시점에서 분해를 자동으로 멈추기 때문에 과도한 분해나 정보 손실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중심값 시계열과 반경 시계열에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되며 이후 단계인 트렌드 잔차 구성 및 예측 입력 설계에 직접 활용이 됩니다. FIVMD 분해 이후에 어떻게 트렌드와 잔차 시계열을 재구성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앞서 중심값 시계열 CT와 반경 시계열 RT를 FIVMD를 통해서 여러 IMF로 분해를 하였습니다. 이제 이 IMF들 중에서 저주파 성분은 트렌드로, 고주파 성분은 잔초로 구분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논문에서는 각 IMF에 대해서 CE를 계산해 주었고요. C 값을 낮을수록 시계열이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하므로 트렌드 IMF로 분류를 해주었습니다. 반대로 C가 높은 IMF는 잡음 성분, 즉 잔차로 간주가 됩니다. 트렌드를 재구성하는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LC와 LR은 각각 중심값과 반경의 저주파 IMF 인덱스 집합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C콤마-T와 R콤마-T가 예측 대상이 되는 트렌드 시계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주파 IMF는 잔차 시계열로 남기게 됩니다. 즉 원래 시계열에서 트렌드를 제거한 나머지가 잔차가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우리는 이제 이 트렌드와 잔차를 각각 예측한 뒤에 다음과 같이 고가와 저가로 재조합합니다. 해당 방식은 시계열의 방향성 C와 불확성
불확실성 R로 별도로 분석한 후에 다시 통합하는 방식으로 더 정확하고 해석 가능한 예측 결과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해당 슬라이드에서는 앞서 설명한 FIVMD 분해 구조와 트렌드, 잔차 재구성 절차가 실제 SSEC 지수에 적용된 예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우측의 피겨 6은 4개의 하위 그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A는 원본 시계열입니다. 파란색 선은 중심가 시계열 CT, 붉은색 선은 반경 시계열 RT입니다. 즉 하루의 고점과 저점에서 도출된 주가의 평균이나 변동성 전부를 시계열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음 B는 이 중심값과 반경 시계열을 FIVMD로 분해한 결과입니다. 각 시계열은 여러 개의 IMF로 나뉘면서 이는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FIVMD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자동으로 분해를 멈추는 기준을 갖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많은 IMF 생성하지 않습니다. C에서는 분해된 IMF를 각각에 대해서 C 값으로 계산을 하며 평균 C 값을 기준으로 트렌드 IMF와 전차 IMF를 구분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보시다시피 저주파 IMF는 비교적 규칙적인 파형을 가지면서 트렌드로 간주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D는 실제로 재구성된 트렌드와 잔차 시계열입니다. CT랑 RT는 각각 트렌드, CT와 RT는 잔차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후 예측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이 되면서 고가와 저가를 재구성하는 기반이 됩니다. 해당 슬라이드를 통해서 우리는 FIVMD를 분해 및 재구성 방식에 실제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본 논문이 제안하는 외부 요인 처리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까지의 내용은 모두 주가 자체의 내적 정보를 분석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주가 움직임에는 외부 변수, 예를 들어서 국제 유가나 금리, 환율, 글로벌 증시 지수 등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본 연구에서는 총 28개의 외부 요인을 수집하고 시계열로 정교화한 뒤에 이를 예측 입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변수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에 차원의 저주 문제와 과적합 우려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단계로 처리를 해주었는데 첫 번째로는 LGBM을 사용해서 변수 중요도를 계산해 주었습니다. LGBM은 트리 기반의 그레디언트 부스팅 모델로 각 변수의 분기 스플릿에 대해서의 기여도를 추적해서 정량적인 중요도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제 평균 중요도 이상인 변수만 선택해서 필요없는 정보를 제거를 해주었습니다. 둘째로는 선택된 변수들을 A 기반으로 입력해서 차원 축소를 수행하였습니다. A는 입력 데이터를 압축해서 잠재 공간으로 투영하는 신경망 구조입니다. 이때 출력은 2차원 벡터이며 이 정보만 추출해서 예측 입력으로 사용을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외부 요인의 핵심적인 영향만을 방영하면서도 계산량과 오버피팅 위험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른쪽 그림 피규어 3을 보시면 전체 구조가 한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원시 변수들이 LGBM을 통해서 계산되고 선택되고 이후에 오토인코더로 압축되어서 오른쪽에 예측 모듈로 전달이 됩니다. 이러한 다단계 외부 요인 처리 구조는 기존 연구들에서 부족했던 외생 변수 통합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주었습니다. 해당 슬라이드에서는 본 논문의 예측 구조인 WASTM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측 모델인 LSTM은 LNN을 한 종류로 과거의 정보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서 시계열 예측에 매우 적합한 구조입니다. 입력 데이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중심값과 반경의 트렌드 시계열인 C콤마T와 R콤마T, 잔차 시계열인 C콤마T와 R콤마T가 있습니다. 이렇게 A로 압축된 외부 요인 벡터, 이들은 이제 시간 지연 형태로 입력을 하며 고가와 저가로 예측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LSTM은 몇 가지 중요한 하이퍼 파라미터가 예측 성능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은닉 노드 수나 학습률, 윈도우 크기, 드롭아웃 비율 등은 예측 정확도와 일반화 능력을 크게 좌우합니다. 이러한 파라미터를 사람이 수동으로 설정하면 성능 불안정, 과적합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WA, While Optimization 알고리즘을 적용하였습니다. WOA는 비유하자면 혹등고래의 먹이, 포획 전략을 모방한 최적화 알고리즘으로
전역 탐색과 지역 최적화를 병행하면서 최적화를 찾는 구조를 가집니다. 각 논문에서는 LSTM 구조의 여러 하이퍼 파라미터 조합을 탐색 공간으로 설정을 하고 각 조합마다 예측을 수행한 뒤에 그 결과에 LMSE 값을 목적 함수로 사용해서 이제 가장 성능이 좋은 조합을 선택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최적화된 하이퍼 파라미터 조합을 자동으로 찾아내고 예측 정확도와 모델 안정성을 모두 확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구성 요소를 하나의 예측 프레임워크로 통합한 구조로 설명합니다. 먼저 입력 부분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WA LSTM 예측은 모두 총 6가지 입력을 받습니다. 중심가 트렌드와 잔차, 중심가 잔차, 반경 트렌드와 반경 잔차, A로 압축된 외부 요인 벡터와 시간적 윈도우 레그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중 입력은 각각 WA로 최적화된 LSTM 모델에 넣어서 예측을 수행합니다. 트렌드 성분과 잔차 성분을 개별적으로 예측을 하고 이를 다시 합산해서 최종 중심값과 반경을 추정합니다. 이 다음에 이 중심값과 반경값을 결합해서 고가와 저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예측을 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보를 분해하고 선별하고 압축하고 예측하고 다시 조합하는 다단계 통합 구조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앞서 보셨던 왼쪽 그림은 보셨던 F2인데요. 피겨 2인데 이제 이번에는 특히 예측 파이프라인 부분에 주목을 해보시면 입력된 모든 신호가 LSTM에 들어가고 그 결과가 중심 반경 예측 값으로 정리가 되어서 최종적으로는 고가 저가를 산출하는 흐름을 명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입니다. 본 논문에서 수행한 실험의 전반적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실험의 목적은 제안한 FIVMD 기반의 예측 프레임워크가 기존 예측 모델들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지 실질적으로 검증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4개 주요 주가지수 실험 데이터로 사용을 했는데 상해 종합지수와 신천 종합지수, SIC100 대형주 지수, 성장지수가 있습니다. 이들 지수는 모두 고가와 저가를 포함하는 구간값 시계열 형태로 구성이 되면서 총 2200일치의 시계열 데이터가 활용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1760일은 학습용, 440일은 테스트용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모든 비교는 동일한 테스트 구간에서의 예측 성능을 기준으로 평가가 되었는데 비교 모델은 총 12개로 구성이 되며 다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존 단일 모델인 아리마와 SVM, LSTM과 같은 전통적 모델들, 두 번째로는 기존 분해 통합 모델, 예를 들어서 EMD, LSTM, VMD, LSTM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한 프레임워크의 일부 기능을 제거한 여러 변형 모델들입니다. WA를 제거한 FIVMD, LSTM, 외부 요인을 제외한 모델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델 구성을 통해서 제안한 예측 시스템의 각 구성 요소, 즉 FIVMD를 분해 외부 요인을 통합, WA 기반 최적화가 실제 성능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해당 슬라이드에서는 예측 결과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피규어 유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그림은 SSEC를 대상으로 테스트 기간 동안 예측된 고가, 저가 구간 시계열을 비교한 것입니다.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가격 범위입니다. 검정 실선은 실제 고가와 저가 구간을 나타내며 나머지 곡선들은 각각의 예측 모델이 추정한 구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제한된 FIVMD 기반의 모델 예측 곡선입니다. 이 모델은 고점과 저점을 모두 실제 시계열과 매우 근접하게 예측을 하고 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잘 나타납니다. 고점 예측에서 과도하게 높게 예측하는 오버슛 현상이 거의 없습니다. 저점 예측도 안정적으로 실제 하단 경계를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측 구간의 폭과 위치 모두 실제와 일치하는 수준이 가장 높습니다. 반면 기존 모델들은 전체적으로 예측 폭이 좁거나 넓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급등락이 있는 구간에서는 예측 구간이 실제 구간을 벗어나거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화는 전체 제한 모델이 단순히 평균값을 잘 맞추는 게 아니라 고적 범위 전체를 안정적으로 커버하는 모델임을 시각적으로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에서도 세계 중국 주가 지수에 대해서 FIVMD를 적용해서 시계열을 분해를 하였고 다시 트렌드와 잔차로 재구성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라이드는 왼쪽 논문에서 이제 피규어 5, 피규어 7, 피규어 8이 차례대로 포함이 되어 있으며 왼쪽부터 각각 SZI, CSI 100, GEM 지수에 대한 시각화입니다. 첫 번째는 원본 시계열은 2014년부터 23년까지의 신천 종합지수 국가와 저가 데이터입니다. 중심값과 반경을 독립적으로 FIVMD 분해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각 IMF의 크로스 엔트로피 값을 기준으로 저주파, 트렌드와 고주파, 잔차로 구분하였습니다. 재구성된 결과에서는 트렌드 시계열이 장기 흐름을 잘 복원하고 있으며 잔차는 비교적 작고 안정적으로 수렴하고 있어서 모델이 안정성과 분해 품질이 우수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SI 100, 중국 상위 대형주 100 종목을 포함하는 시가총액 중심 지수로 시장 구조상 상대적으로 더 정제된 트렌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제 반경은 비교적 간단한 3개 IMF만으로 분해가 되었고 대부분의 정보가 첫 번째 IMF에 집중이 되어 있어서 노이즈가 적고 명확한 변동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구성 결과에서 트렌드와 잔차가 명확하게 분리가 되며 특히 잔차 시계열을 작고 빠른 수렴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GEM, 중소형 성장주 위주의 고위험 고변동 지수입니다. 따라서 사진에서 이제 분해된 IMF가 가장 많은 편이고 센터 엔트로피 값의 분포도 고르게 퍼져 있어서 복잡한 변동성과 다중 주파수 패턴이 공존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렌드 재구성 결과는 중심 흐름을 안정적으로 복원하고 있으며 잔차 시계열은 상대적으로 큰 진폭을 가지지만 시계열 내 노이즈가 잘 출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관찰 포인트를 요약하자면 FIVMD는 지수의 안정성, 네, 고변성에 따라서 자동으로 적정 IMF 수를 조절하였습니다. 각 지수에서 분해된 시기값 분포와 IMF 분해 깊이는 시장 구조와 신호 복잡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며 이는 분해의 적응적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모든 지수에서 트렌드 잔차 시계열이 선명하게 분리가 되었고 잔차와 노이즈 성격을 잘 반영함으로써 향후 예측의 입력 품질이 향상되었습니다. 네, 예측에 사용된 외부 요인의 중요도 평가 결과를 시각화한 내용입니다. 그림은 이제 논문 피규어 9로 4개의 주가 지수에 대해서 각각 독립적으로 LGBN 기반의 피처 셀렉션을 수행한 결과입니다. 각 서브 플롯은 하나의 지수에 대해서 미드포인트나 하프랭지 예측을 기준으로 28개의 외부 변수의 상대적 중요도 순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대형 지수에서는 글로벌 금융 변수들이 상위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 반면에 GEM 같은 고변동 지수에서는 원자재, 유동성, 관련 요인들도 중요도를 가지는 등의 지수별로 예측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양상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또한 각 서브 플롯에서 오른쪽 하단의 평균선 위에 위치한 피규어들만 최종 예측에 포함되며 이후에 오토 인코더를 통해서 2차원으로 압축됩니다. 해당 슬라이드는 본 논문이 외부 요인을 무작정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으로 선별을 하고 축소해서 모델의 효율성과 일반화 성능을 높이는 구조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이블 4에 BDS 테스트 오브 스탁 프라이스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DS 검정은 시계열이 비성형적이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는지를 확인하는 대표적인 통계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4개의 지수에 대해서 2차원부터 6차원까지 검증을 수행하였으며 모든 경우에서 Z 스태스틱 값이 90 이상, 프롭 값은 0으로 나타납니다. 해당 결과는 모든 시계열이 성형이 아니라는 기무 가설을 기각할 수가 있으며 따라서 본 논문처럼 비성형 예측 방법, 특히 이제 FIVMD, LSTM 구조가 필요함을 통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테이블 6, Evaluation Criterion 이 표는 이제 모델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된 3가지 주요 지표를 수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IRMSE는 중심값과 반경값 각각의 RMSE를 평균한 것이고 IMA는 절대 오차의 평균, IMAP는 100분의 오차의 평균입니다. 그 외에도 각 지표의 상대 성능 평가 비교 지표
P값이 함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해당 수식은 구간 시계열 예측을 위한 양방향 평균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서 단일값 예측 지표와 차별화된 평가 기준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하단에는 가장 중요한 테이블7 모델 컴페어리션 리저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 12개의 모델이 4개의 지수에 대해서 기록한 IMAP, IRMSE, IMA 수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프로포스트 모델, 즉 제한 모델이 전 지수에서 모든 지표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ZI 지수의 경우에는 기존 모델 평균 IMAP가 4에서 10%대인 반면에 제한 모델은 1.81%, IRMSE 또한 286 수준으로 기존 대비 최대 77% 이상 감소를 하였습니다. GEM 지수같이 변동성이 큰 경우에도 제한 모델은 IRMSE 76, IMAE 59를 기록하며 다른 모델 대비해 가장 안정적인 구간 예측 성능을 보였습니다. 해당 수치는 앞서 본 BDS 검정을 통해서 확인한 비성형성 그리고 외부 요인 선별, 분해 재구성, 최적화 구조가 실제 예측 성능 향상에 제대로 이루어졌음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슬라이드에서는 본 논문의 제한 모델인 4개의 주요 지수에 대한 실제 시계열을 얼마나 정확히 예측하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최종 예측 결과입니다. 먼저 각 그림에서 검정 실선은 실제 고가와 저가, 붉은 선과 파란 점선은 각각 제한 모델의 예측 가능한 고가와 저가입니다. A의 SSEC 지수에서는 여러 차례 급락 구간이 존재를 하는데 제한 모델은 해당 구간에서도 실제 저점에 매우 가깝게 예측 곡선을 실험시키고 있습니다. B의 경우에는 SZI의 경우 상대적으로 등락폭이 작지만 고점과 저점의 방향성 모두를 매우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C에서는 장기적 하락 추세 속에서 예측 구간이 실제값과 거의 겹치며 일관된 폭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집니다. D에서는 고변동성 지수이지만 제한 모델은 과도한 폭 없이 실제 구간 안에서도 유연하게 구간 폭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앞서 수치지표 테이블 7에서도 확인했듯이 제한 모델이 시계열의 고점과 저점을 모두 정밀하게 포착하며 전체 수세선 및 구간 경계를 안정적으로 학습했음을 시각적으로 증명하는 핵심 근거입니다. 해당 슬라이드에서는 SZI 지수에 대해서 12개의 모델이 수행한 예측 결과를 곡선 시계열과 정량 지표 시각화를 동시에 비교한 피규어 11입니다. 왼쪽에 2개 곡선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 왼쪽은 로우, 즉 저가 예측 결과이고 아래쪽은 하이, 즉 고가 예측 결과입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핵심은 제한 모델의 곡선이 실제 관측값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SVR, 쉘류 등 일부 기존 모델들은 예측 곡선이 전반적으로 높거나 낮게 치우쳐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버숏이나 언더숏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막대 그래프 3개는 각각의 정량 평가 지표입니다. IMAP는 상대 백분율 오차, IRMSE는 구간 예측 평균 제곱근 오차, IMA는 절대 오차. 세 지표 모두에서 제한 모델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며 특히 RMSE 기준으로는 SVR보다 약 80%, GR보다는 70% 이상 오차가 감소했습니다. 해당 슬라이드는 앞서 설명한 FIVMD 분해, 외부 요인 선별, WA 최적화가 실제 예측 정확도와 구간 안정성 모두에 정량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슬라이드에서는 SSEC, CSI100, GEM 3가지 주요 지수에 대해서 12개의 예측 모델이 생성한 결과를 시계열 곡선과 정량 지표로 직관적 비교한 것입니다. 왼쪽의 2줄 그래프는 고가와 저가 예측 결과를, 오른쪽의 막대 그래프는 IMAP와 IRMSE, IMA 3가지 평가 지표를 시각화하였습니다. SSEC는 비교적 중간 변동성을 가지는 안정적인 지수입니다. 상하 곡선을 보시면 일부 모델, SVR이나 GRU 등은 저가 예측에서 과도한 하방 진동을 보이면서 실제 값을 벗어난 오버숏 현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반면 제한 모델은 예측 곡선이 실제 관측값과 거의 일치하면서 고저가 경계를 안정적으로 따라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 지표 그래프에서도 제한 모델이 IMAP나 RMSE, MA 모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며 성능 우위가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CSI 100은 대양 우량주 중심의 지수로 상대적으로 노이즈가 적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예측 모델들은 대체로 안정적인 예측 곡선을 생성하나 SVR, GRU 등은 하단 저가 예측에서 평탄화 경향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제한 모델은 실제 값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며 추세를 적절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측 구간의 폭이 일정하고 과도한 진동 없이 부드럽게 수렴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량 지표에서도 제한 모델이 전 지표에서 1위를 기록하였으며 IMAP 기준으로는 기존 모델 대비 약 50% 이상의 정확도 향상을 달성을 했습니다. GEM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이 가장 큰 지수로 대부분의 모델에서 고가 예측의 오버숏이나 저가 예측의 언더숏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SSA, BI-GRU나 LSTM, GRU 모델은 곡선 진동이 매우 커서 실제 값을 벗어난 예측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제한 모델은 예측 구간의 폭을 유연하게 조절하면서 실제 고가, 저가 구간을 가장 밀접하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정량 평가에서도 IMAP가 2.15%, IRMS가 76.98, IMA가 59.88로 모든 항목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기록하며 복잡한 고변동 시장에서도 강한 일반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제한 모델을 3개 지수 모두에서 곡선 시각 비교와 수치 지표 모두 우수하며 변동성 크기와 관계없이 고점, 저점 예측, 경계 예측이 정밀하고 안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앞서 소개한 FI-VMD 분해, 외부 요인 선별, WA 최적화의 복합적 구조적 효과가 모델 전반의 정확도와 안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존 단일 예측 기반 모델들 SVR, GRU, LSTM의 성능을 수치적으로 비교한 테이블 8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왼쪽 위에 표를 보시면 SZI 지수의 경우에는 SVR 모델은 IMAP가 6.83%, GRU는 4.12%인데 반면에 이제 제한된 모델은 1.81%로 가장 낮은 오차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RMS나 IMA와 같은 다른 지표에서도 제한된 모델은 전반적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GM 지수처럼 변동성이 큰 지수의 경우에는 기존 모델들이 고점, 저점에서 오차가 크게 발생하는 반면에 제한 모델은 WA 기반 최적화와 FI, VMD 분해 구조 덕분에 예측 구간이 안정적이며 실제 시계열과의 오차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해당 결과는 기존 단일 모델이 가지는 구조적 한계를 보완을 하고 제한한 복합 구조가 예측 정확도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당 슬라이드에서는 제한 모델의 예측 구조를 동일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LSTM 학습에 사용된 최적화 알고리즘을 바꿨을 때의 성능 차이를 비교한 테이블 9의 내용입니다. 실험에서는 GW, BO, SSA, PSO, 기본 LSTM 그리고 제한된 WA 알고리즘이 사용되었습니다. 모든 지수에 대해서 예측 오차를 3가지 지표로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WA가 모든 지표에서 가장 낮은 오차율을 기록했으며 특히 IMAP 기준으로는 기존 LSTM 대비 56%, 다른 메타 휴리스틱 대비로도 25에서 30% 이상의 정확도 향상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WA가 LSTM 학습 시에 전역 탐색과 국소 수렴을 균형 있게 수행한다는 기존 연구의 평가와도 일치하며 WA LSTM 구조가 실제 예측 정확도와 수렴, 안정성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임을 실험적으로 입증한 결과입니다. 네, 해당 슬라이드에서는 동일한 예측 구조, 오토인코더 WA LSTM을 기반으로 시계열 분해 방식만 달리했을 때의 성능 차이를 비교한 실험 결과입니다. 해당 내용은 논문의 테이블 10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 대상은 정통적인 분해 기법인 EMD, VMD, CEMDN, SSA 등이며
제한 기법은 FIVMD, 즉 Feature Importance Based VMD입니다. 결과를 보시면 모든 지표에서 FIVMD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FIMAP는 기존 SSA 대비 29.1%, VMD 대비로도 약 25.2%나 오차가 줄었습니다. 이 이유는 기존 반복들이 모두 수를 고정하거나 분해 후에 IMF 중요도를 고려하지 않은데 반면에 FIVMD는 각 IMF의 예측 기여도를 크로스 엔트로피 기반으로 계산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요 IMF만 선택적으로 재구성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실험은 이제 분해 단계 자체가 예측 정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그리고 FIVMD가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분해 전략이라는 점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냥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지금까지의 실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결과 요약 슬라이드입니다. 종합 4개의 지수를 대상으로 한 여러 실험에서 제한 모델은 정확도, 안정성, 일반화, 성능 측면에서 기존 모델보다 확실한 성능 우위를 보였습니다. 정량 지표를 보면 IMAP는 1.12%에서 1.90% 수준으로 IRMSE와 IMA 역시 기존 모델 대비 최대 70%까지 오차를 줄였습니다. 특히 FIVMD는 기존 EMD, VMD보다 더 정교한 분해 성능을 제공하였고 LGBM 오토인코더 기반의 MFA 구조는 복잡한 외부 요인을 효율적으로 압축해서 과적합 위험을 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WOA 최적화는 LSTM의 학습 안정성과 정확도를 동시에 향상시켜서 전체 예측 성능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기여들이 결합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프레임워크는 단순한 평균값 예측을 넘어서 실제 구간 시계열 예측에서 고도화된 전략적 접근을 입증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해당 슬라이드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과 함께 향후 연구 방향을 정리한 마지막 슬라이드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연구는 3가지 주요 기술적 기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C 기반의 IMF 평가를 활용한 FIVMD 분해기 설계, 둘째로는 RGBM 오토인코더를 결합한 외부 요인 통합 구조 MFA 개발, 세 번째로는 LSTM을 WA로 최적화해서 예측 정확도와 안정성을 모두 동시에 확보한 점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제안 모델은 전통 모델과 최신 통합 모델을 모두 압도하는 예측 성능을 보여주었고 실제 시장의 고적과 구간을 안정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또한 저자는 다음과 같은 확장 가능성을 제안을 했습니다. 텍스트 기반 정서 요인을 추가해서 시장 감정 반영 모델로 확장, 그리고 모델을 경량화해서 실시간 금융 예측 시스템으로 적용을 하고 XAI를 활용해서 해석 가능한 금융 예측 시스템을 구축, 다양한 자산군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는 범용 프레임워크로의 확장 등이 있겠습니다. 이로써 본 논문은 단순한 기술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제 금융 예측 환경에서 실용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고려한 설계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기여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